서울로 갑니다. 정원호 민주당 후보 잠시 후 이 근처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신촌에서 파이널 유세를 합니다. 정 후보는 하나씩 착착 옷을 입고, 오 후보는 글로벌 탑3 도시 옷을 입고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가 채널A에 밝힌 마지막 호소도 귀 기울여 봐주시죠. 백승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기자회견으로 마지막 날 유세 일정을 시작한 두 서울시장 후보들. 정원호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정부 파트너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정부 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자처했습니다. 정원호와 민주당이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뛰겠습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정 후보는 19개 일정을 소화하며 시민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가족과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사모님. 오세훈 후보는 조끼를 벗고 글로벌 톱3라고 적힌 티셔츠를 내어 보입니다. 4년만 더 열심히 뛰면 글로벌 탑3에 진입할 자신이 생겼습니다. 글로벌 톱3 도시 만들겠다며 종일 입고 다녔습니다. 유세마다 서로 견제한 두 후보. 10년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후보 바꾸고 일 잘하는 시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서울시가 준비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 되셔야 되겠습니까? 채널A에 밝힌 서울 시민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강국하게 호소드립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서울시장 바꿔주십시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만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이번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마지막 안전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여야 모두가 경합 지역으로 꼽는 곳이 바로 서울시장 후보일 겁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요, 마지막 유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도 그 장소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7시에 청계광장, 바로 저희 회사 앞에 있는 건데 청계광장에서 한다고 하고요. 오세훈 후보는 8시에 신촌역에서 피날레 유세를 한다고 합니다. 정원호 후보는 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 대표와는 선거 기간에 한 번도 동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단독 유세를 하고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정원호 후보가 청계광장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잡았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대선 치를 때요, 주요 후보들이 마지막으로 피날레 하는 장소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여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청계광장을 활용해 왔던 곳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도 여기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정을 끝장낸다. 이 정원호가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유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 이것이 이번 선거를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일 거고요. 이 선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원호 후보가 계속 강조해 왔던 거는 안전특별시였습니다. 그것이 한강버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GTX 문제, 뭐 또 서소문 문제, 그리고 감사의 정원도 개통했지만 그 뒤에 뭐 타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걸 또 다시 바꾸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안전은 어디로 간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천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내용들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도부 역시 총출동해서 서울의 가장 강한 힘을 마지막에 실겠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할 것으로 보아, 결국 서울 시민들 역시도 오세훈 서울시정 심판과 동시에 집권 여당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서울의 제2의 부흥을 만들자, G2 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열념에 표를 더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원호 후보는 참 당의 현역 의원들, 또 당 지도부의 지원을 꽤 많이 받은 것으로 좀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유세 역시 정청래 대표가 함께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그냥 단독 유세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현종 의원님, 네. 마지막 유세마저도 장동혁 대표는 오지 않네요. 결국 이제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유지했던 현재 지도부, 즉 전륜하지 못하는 현재 지도부와는 선을 긋겠다라는 것들을 아마 마지막 유세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흰 티셔츠를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어떤 노선과는 상반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특히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몇 군데 있던 지역은 같습니다만은 대부분 충남에서 많은 전력을 기울였고, 예. 그리고 마지막마저도 이제 어떤 각을 지우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든 안 되든 간에 앞으로의 본인의 어떤 정책 노선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신촌에서 2030들을 겨냥한 이제 유세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전을 보면서 이 서울시라는 곳이 정말 글로벌 도시입니다. 네. 그러면 뭘 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정은호 후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철거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요. 한강버스 중단하겠다, 감사의 정원 철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요.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 없이 뭘 해놓은 거를 뭔가 뭐 철거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예. 과연 이게 국제적인 위상에 맞는 것인가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오세훈 시장은 이제 사선을 통해서 뭔가 서울시를 이제 이루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강버스도 자꾸 뭐 문제 이야기 하시는데, 예전에요 여기 이명박 시장이 버스 전용 차선 할 때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예. 저거 하면 교통 막히고 지금 뭐 차 전부 다 막힌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어떠세요? 막힙니까? 지금 버스가 어떻게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세계에 이런 한강이라는 정말 거대한 강이 있는데 이걸 아무렇게도 이용하지 않겠다? 그냥 놔두겠다? 근데 단지 어떤 안전 문제로 그냥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이용하는 걸까요? 뭔가 도전하는 사람과 그리고 뭘 없애겠다는 사람과, 저는 이 두 양면에서 서울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정원 후보도 무조건 다 없애겠다 뭐 이것만 공약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두 후보의 신경전도 더 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10년간의 무능을 심판하겠다. 오세훈 후보는 초보 운전자에게는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 비방 네거티브 후보 시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무능, 무책임, 무사한 일 오세훈 시장을 바꾸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서울시 만들려면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정은호 후보는 너무도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서울시를 초보 운전자의 연습 코스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언론에서 혹은 상대 라이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네거티브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검증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 부족 정은호 후보, 지금이라도 사퇴하십시오. 네. 정원호 후보는요, 무능과 무책임, 무사한 일, 산무를 거론을 하면서 10년간의 무능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연달아서 연임을 했고 지금까지 왔고 이제 다 따져보면 사선을 했던 서울시장이니까 그때 것들을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실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하면서 특별히 성과를 낸 부분이 뭐가 있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문제도 큰 문제죠. 서울 시민의 안전과 그 생명을 지키는 게 서울시장으로서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를 크게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강버스 문제도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고가 여러 번 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버스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서울 시민들에게 뭔가 정말 눈에 띌 만큼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청계천 개발인지 버스 전용선 이런 것들은 눈에 띄게 딱 오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하시면서는 특별히 나오는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가 뭐 그 초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세훈 후보는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고 성과도 많이 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시정을 안 했으니까 구청장을 했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원호 후보가 제대로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아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시장을 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회를 사실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오세훈 후보 측 입장인 것 같은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대위에서 입장을 내서 5대 의혹을 정리를 다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 5대 의혹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민간인일 때 있었던 의혹들이 아니에요. 뭐 칸쿤 출장, 소위 고액 후원자에 대한 뭐 특혜 제공 이런 부분들은 또 폭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폭행 부분도 다 공무원 신분일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공직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유권자가 알 권리를 갖고 그 알 권리 정보 제공 차원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냥 저거 네거티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성과 부분 얘기하시면 실제 박원순 시장의 3선을 먼저 심판하고 오셔야 돼요. 그때 가장 큰 주택 문제가 389개의 정비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그 바람에 아직까지 이렇게 허덕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부터 심판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당신은 왜 또 보다 적게 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느려진 건데 좀 오세훈 시장의 모든 책임으로 떠넘기게 되면 그건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의 성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행동 7구역 이거 준공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본인 측 실수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는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상당 부분을 계승한다고 어디 언론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심판할 분이 정책을 계승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를 본인도 하겠다는 게 저는 정원호 후보의 공약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이라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명하라고 말씀드려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엇박자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볼 때 초보로 인식하는 것이지 저번에 성동구청장 3선을 했다고 해서 익숙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 서울시장 후보들의 배우자들도요, 조용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유세 열심입니다. 1번 부스 중에서 원하는 부스, 1번 부스를 체험해 주시고 아줌마보다 훨씬 낫다. 네, 상대적으로 두 후보의 배우자들은 좀 조용한 내조에 나섰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정원호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불교계와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 역시 어르신들 또 약자들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여기 배우자들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좀 같이 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되게 조용히 내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렇게 전술이죠. 그냥 그렇게 굳이 뭐 배우자가 나서야 되냐. 왜냐하면 저희가 전직 정부 운영을 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건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자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자기 사진 찍고 자기 메시지 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이미지가 연루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아마 양측 후보 캠프 측에서 있었을 것이고 초반에 여러 가지 오세훈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하는 과정에서 이 정원호 후보가 마치 뭐 어떤 연분설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로 사모님 얼굴도 노출되고 이러면서 일종의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받지 말아야 될 공격까지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은 그냥 양 캠프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후보자 중심으로 후보자가 정치인인 만큼 국민들 앞에, 시민들 앞에 책임지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배우자의 경우는 어쨌든
남편이 나서고 있으니까 뜻을 세우고 나서고 있으니까 거기에 열심히 돕겠다라는 정도만 해도 유권자들께서는 충분히 그런 점들을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얘기 만나봤습니다.